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삼천 포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의 부실 시공 때문에 발전소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시공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열악한 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죽음의 보호시설이란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긴장마와 이딴 태풍으로 채소와 과일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허용됐지만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발길이 줄면서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부실 시공을 은폐해서 무리를 빚었던 삼천 포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발전소 측이 공정 지연과 부실 시공 때문에 시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시공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이나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없이 24년째 가동된 삼천 포화력 5, 6호기.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조기 폐쇄 요구가 잇따르자 시작한 환경설비 개선공사의 애초 완공 예정일은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완공일을 훌쩍 넘겼지만 공정률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남동발전은 시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정 지연, 부실 임의 시공과 후속 조치 미시행 등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공사비 2천억 원이 넘는 국가 중요 시설에 시공사를 교체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삼천포 발전본부는 이번 주부터 환경설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정이 지연됐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하고 협상을 가능한 빨리 좀 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와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작업을 재개를 할지 그리고 언제 다시 재고용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막연히 대기해야 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전 임금 체불과 공사 중단, 부실 시공, 여기다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겹친 가운데 남동발전은 삼천포 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완공 시점을 각각 내년 3월과 6월쯤으로 미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 2호기를 영구 폐쇄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남동발전은 다음 달 입찰 공고를 해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사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안락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의 보호시설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봤더니 환경도 열악하고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은 철창 안에 유기견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바닥 안쪽에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고성군이 민간인 수의사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입니다. 위탁받은 수의사는 자신의 축사 옆에 보호시설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유기견들인데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축사 옆에 마련된 유기동물 보호시설입니다. 현재 한 5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이 곳곳에 생길 만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양률은 전국 최하인 6.3%. 반면 안락사 비율은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안락사 시킬 때마다 고성군으로부터 받은 비용만 해도 지난해 1억 3천만 원에 이르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보호소를 오픈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마취 없이 이제 호흡 마취를 유발하는 석시콜린. 이 석시콜린이 뭐냐면 근육 이완제예요. 호흡만으로 고통사를 해요. 고성군은 법령상 보호기간이 7일에서 10일이지만 실제로 15일 이상씩 보호하고 있어 관리비가 더 들고 군 지역이다 보니 입양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 분양을 실제 해보면은 좀 이렇게 애완동물은 좀 적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률이 사실 떨어지고. 최근 1년간 고성에서 640여 마리의 동물이 버려졌고
현재 보호 중인 50여 마리를 제외하면 500마리 이상이 안락사에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고성군이 논란이 된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성군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 네트워크가 제기한 근육 이완제 사용과 관리비 부풀리기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관리 시스템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에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이 지나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진주는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거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남 남해안부터 시작해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에다 태풍까지 잇따라 지나가면서 채소와 과일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을 앞둔 밥상머리 물가도 비상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채소 가게를 둘러보지만 선뜻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다 잇따른 태풍 여파에 값이 안 오른 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하고 한 80% 정도 차이가 나요. 진짜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저 고깃집 하거든요. 상추 같은 거 한 박스 하면은 오기 전에 6,000원, 8,000원 이랬거든요. 지금 65,000원. 추석 주요 성수품인 배추나 무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75% 이상 올랐고 애호박 50%, 고추 40%가량 올랐습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침수 피해로 상품의 질까지 좋지 않다 보니 괜찮은 채소들이 시장 매대에서 어느새 귀한 손님이 됐습니다. 자체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팔 수 있는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는 또 비싸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비춰놓고 소매를 해서 찾는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비싸기는 과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농산물을 10%씩 할인해주는 창원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 어느 때보다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사과와 배를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할인을 한다 해도 한 달 새 가격이 25%가량 뛰었기 때문입니다. 30% 올랐는 것 같는데요. 그래서 장 보실 때 약간 좀 어떠세요? 부담은 가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식구들. 추석 사과로 불리는 홍로는 9일 기준 도매 가격 66,14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이상 올랐고 배 원항은 10,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사과배가 전년 대비 한 20에서 25% 가격이 산지 시세가 지금 올랐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석 전망은 아직 3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산지 물량이 나오면은 가격이 아마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다 보니 한 가격 조사 기관에선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각각 16%, 2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맞물리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았던 경남의 고위험 시설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인데다가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발길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12가지 고위험 시설 중 하나인 창원의 대형 PC방. 지난 2주간 문을 닫았다가 집합 금지가 제한으로 완화되면서 7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집합 금지로 다시 돌아가기에 방역 수칙은 더 철저히 지킵니다. 발열 검사와 명단 작성은 기본, 자리는 한 자리씩 뛰어앉도록 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겨 PC방 안은 텅 비었습니다. 아마 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음식을 이제 배달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의 다른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60석 좌석 가운데 80석까지는 앉을 수 있지만 손님은 단 2명뿐. 차라리 문을 닫을까 생각도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 이 정도인데 지금은 아까 아침에 왔을 때 2분 계시더라고요. 5분의 1 이상 줄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 명령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문을 닫아놓은 고위험 시설도 많습니다. 줌바 댄스 등 천안의 한 실내 운동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탓에 경남에서도 실내 운동시설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아예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부 회원들이 많은데 애들도 이제 어린이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죠. 고위험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연 곳은 창원과 김해, 진주 등 7개 시군. 하지만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3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창원에 사는 60대 남성이며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참석자와 접촉해 확진된 창원 60대 여성과 지난 3일과 4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동선 노출자 등 21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접촉자인 가족 1명도 음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때문에 8월 경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000여 명 줄어 6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1,000여 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24,000여 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10,000여 명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전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해군은 오는 10월 경상남도의 투자 심사와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2억 원의 사업비로 희망교와 천수교 구간, 칠암동 문화예술회관 대나무밭 부근 2.3km 구간에 LED 가로 등 29개를 설치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진주 남강변 자전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야간에 어두운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창원시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위기 극복 과정과 성과를 담은 일본 수출 규제 백서 1년간의 기록을 발간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백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창원시의 지난 1년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됐으며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김해시가 내년도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에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해시는 여기에 도비 등을 합쳐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동면과 진영읍 등 6개 개발 제한구역의 도로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동의 대표 가을 축제인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영농조합법인은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할 시기여서 아쉽지만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개발한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이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정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입력해놓은 번호로 구호 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빠른 구호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8월 포구와 섬진강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섬진강권 7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피해 주민 손해배상과 수자원공사 책임자 문책,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각각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홍수 관리와 하천 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던 지난 6일 저녁 거제시 능포동에서 실종된 57살 A씨가 사흘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거제시 능포동 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어제 오전 능포동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 경남몰에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 경남몰에선 도내 200개 업체의 1,500여 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겐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한우 세트를 증정하며 경품 탈락 회원 1,0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적립금 10,000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현장 단속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중 원산지 표시 품목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거창군 남하면과 함양군 수동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거창군은 남하면에 오는 2024년까지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함양군은 수동면에 복합 문화복지 기반과 걷고 싶은 거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창원시 3기 포구를 비롯한 7개 시군 50개 지구에서 사업비 4,083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어제까지 공모 접수를 했고 서면 발표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의 발생 경우와 폭력의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